안녕하세요. 화탁지 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12지지, 저번에 5화까지 했고, 오늘은 신금 할 차례입니다. 지금 봄, 여름 했고요. 그죠? 봄이죠? 그 다음에 화가, 여름. 자, 여름 끝나고 이제 가을의 시작인 신금입니다. 신월이요. 입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계절도 세 가지로 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인묘진에서 인목은 하늘의 봄, 묘는 땅의 봄, 진은 사람의 봄.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완연한 봄은 진월이고요. 사실 이 여름도 마찬가지예요. 사화는 하늘의 여름, 입하니까요. 하늘에서 이제 여름이 시작된다를 알리는 거고, 이제 오화는 땅, 네, 미토는 사람의,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덥다고 느끼는 건 사실 미월이에요. 네, 7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가을도 입추라는 거는 하늘에서 이제 가을을 시작하자라는 그게 이제 신월이에요. 그래서 완연한 가을은 아니고 아직 미토의 열기가 남아 있고요. 삼양이에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 반반씩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죠. 그래서 낮에는 더워서 여름 같고 아침 저녁은 좀 선선해지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환절기라고 해서 이제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좋은 이유도 이 반반에 걸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지지에서는 인신충이고요. 봄의 시작과 가을의 시작이 서로 충을 하고요. 사신합이 수가 보통 6합으로 되는데, 사신에 대해서는 참 말이 많아요. 이게 사신파도 있고, 그래서 합이, 그러니까 사신 6합 중에서는 어쨌든 6합으로 치면 사화와 신금이 합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자수가 있어요. 신자진 3합으로 신금은 수를 지향하는 삼합으로 수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묘신하고는 귀문원진이 돼요. 묘신, 귀문원진, 귀문원진이 되고 다 했나? 네. 그리고 신금의 지장간은 무, 임, 경입니다. 자, 각 계절의 인, 사, 신, 해는 장생지라고 해서 다음 계절에 다음 계절의 대표값인 양의 기운이 여기서 태어나는 건데, 생기는 건데, 가을의 시작인데 이미 임수, 겨울에 그걸 알리는 임수가 여기서 태어나요. 네. 장생지고, 그래서 지장간을 보시면 경금인데 이 안에 물기도 있어요. 그러니 이걸 과일로 치면 여름의 끝자락에 있는 사과에 열린 사과가 완연하게 이렇게 바짝 익은 건 아니기 때문에 신금을 보통 좀 설익은 과일에 비유를 합니다. 청간으로는 경금에 비유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금보다는 신금이 더 금의 어떤 본질 가깝고 더 예리하고 더 완벽한 어떤 완벽함을 추구하고 더 익은 과일이면, 마찬가지로 지지에 있어서도 신금보다는 유금을 더 완성된 금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원숭이잖아요. 동물로는 물론 똑똑한 동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원숭이는 사실 사람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다재다능하고요. 영리하죠. 재능도 많고. 근데 이렇게 다재다능한데 재주가 많다 보니 자기 스스로 자승자박, 자기가 놓은 꾀에, 자기가 낸 꾀에 자기가 속을 수도 있는 자승자박의 한자 성어도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조삼모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너무 똑똑해서. 네. 그러니까 조삼모사도 그거잖아요. 원숭이한테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줬더니 화를 내고, 저녁에 4개를 주고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줬더니 좋아하더라. 네. 그 정확한 개념은 사실 그거에 대한 거는 아닌데, 그만큼 사실 똑같은 것도 상황을 바꾸면 그거에서 약간의 그거를 하는 건데, 이건 썩 꼭 여기에 잘 맞는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근데 신금 자체에
특징 중에 좀 변덕스러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리는 금하면 금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묘해요. 다른 것들도 사실은 약간씩은 비슷한데 금이 왠지 단단할 것 같고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신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연한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아직 익으려면 뭔가가 더 필요해서, 왜냐하면 이 변덕이라는 건 결국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계속 모양을 변해 가서 완연한 유금으로 나 신금으로 또 경금은 신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과정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변덕스럽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단어의 사용은. 그래서 사실 신금이 덜 익은 나무에 있는 과일이라고 칠 때 이제 청간으로 치면 정화보다는 제가 봤을 때 병화가 오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정화도 뭐 나쁘지는 않겠다. 그래도 화가 오는 거는. 근데 지지에서는 이제 사화가 와버리면 신금하고 사신합이 돼버리면서 이 사화가 얘를 해주는 게 아니라 합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지지에서는 오화가 와서 이 지장간에 있는 병화와 정화를 다 쓸 수 있게 얘를 좀 단련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각 일주마다 오화가 역할이 다른데, 자, 갑신일주, 그다음에 병신일주, 그다음에 무신일주, 경신일주, 그다음에 임신일주예요. 여기서 천간의 병화 말고 이제 지지의 오화가 여기가 각 하는 역할을 볼게요. 어쨌든 각각의 십성으로 일주마다 차지하고 있는 이 역할은 다르지만 양의 일간들이 또 양의 금을 끼고 있고, 근데 아직 설익은 어떤 그거다라는 거는 조금 남들이 봤을 때 어설퍼 보일 수도 있겠다. 예, 양이 갖고 있는 어떤, 양은 그래요. 왠지 스케일은 커 보이고 겉으로는 큰 소리 내고 막 확장의 기운은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만큼 실속이 없는 게 양으로만 이루어진 그 일주 글자들의 단점이에요. 하지만 음으로만 이루어진 글자들의 또 단점은 뭐냐? 내실은 있는데 확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다 있는데, 자, 갑신일주는 편관을 끼고 있는데 여기에 오화는 이제 상관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상관이지만 이 안에 식신과 상관이 다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식신이 관을 치는 것 같지만 자기의 관성을 더 자기의 그거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화의 기운을 써야 된다. 이거를 십성으로 풀면 식상관이 관을 친다 이렇게 되지만 제가 봤을 때 저는 오행을 사실은 더 십성보다 더 중시하기 때문에 목에서 화, 나한테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 밝은 에너지, 열정, 그리고 또 이게 학문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야만, 이 불이 있어야만 본인의 어떤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나의 어떤 틀, 내 인생관을 확실히 하지 않나 싶은 거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말과 행동으로 자꾸 표현해봐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병신일주. 병화도 사실 양의 가장 그건데 또 신금 자체도 급한데 이게 두 개가 다시 매치되어 있어서 병신일주는 어떻게 생각하면, 만약에 수가 부족한 병신일주 같은 경우에 이제 끝 마무리가 조금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화가 왔다. 병화에게 오화는 겁재예요. 그리고 지지에서의 이 겁재는 양인살로 작용을 해서 양인살의 긍정적인 측면은 뭔가 목표가 생겼을 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병화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약해요. 끈기는. 욱 하는 건 있어요. 확 퍼지고 빨리 그가고 있는데 은근히 타오르는 정화의 습성이 약하기 때문에 오화가 왔을 때 좋지 않나. 또는 천간에 정화가 와도 병화일간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 오화로 이 신금을 다져서 조금 더 확실한 그런 결과를 내도록 해야 되겠죠. 무신일주 같은 경우 식신을 끼고 있는데 이 신금을 단단하게 해서 오화는 인성입니다. 정인이죠. 정인이든 편인이든 어쨌든 정인인데, 본인이 갖고 있는 식신은 재주나 돈을 벌기 위한 어떤 그런 말재주, 재능 이런 건데, 이걸 쓰려면 공부를 해야 그 공부에서 나온 말이나 생각이
금전적인 어떤 결과, 재성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신일주는 비견이에요. 오화가 와야 돼요. 자, 자기 자신. 그러니까 천간도 경금이야. 어설픈 설익은 과일인데 지지에서도 설익어요. 그걸 단단하게 자기의 어떤 본질적인 금의 속성인 현실에서 유금이나 신금을 만들려면 오화, 정관이 필요하죠. 정관. 제대로 된 가치관 또는 참을성, 나를 단련하는 거. 그걸 가지고 나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경신일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오화가 남자거든요. 그래서 경신일주 분들 같은 경우에 의외로 그 뭐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일지에 관을 끼고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어떤 그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덜 그러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남자를 더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네. 자, 남자 경신일주 같은 분들은 자기의 확실한 어떤 확고한 직장 또는 자식 또는 나를 잡아줄 어떤 내가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여자, 와이프, 이런 사람을 만나야 본인이 다져진다 라는 얘기죠. 임신일주 인성이에요. 인성을 조금 더 확실한 어떤 브라이트한 반짝반짝거리는 금의 어떤 그걸로 하려면 재성이 있어야 된다. 즉 나의 목표,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확실해야 된다. 정확하게. 자, 관성과 조금 그러지만, 관성은 내가 정해놓은 나의 틀, 규칙성 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나와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는 그 규칙성이고, 이 재성은 나는 정말 저거를 하고 싶어. 내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보다, 어쨌든 이 안에 뭐 정제도 있고 편제도 있지만 지지의 현실에서 보여지는 거는 어쨌든 나의 목표가 확실해야 그 어떤 인성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무슨 생각을, 사실은 이 편인이 또 지지에서 또 병화가 오면 이 편제가 이 편인을 쳐주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오늘 요는 일지에 신금을 깔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쨌든 그게 십성으로 어떻게 오든 상관없이 불의 기운이 필요하다.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아직은 설익은 과일을 단단하게 해서 본인이 확실하게 취할 수 있는 그걸로 만들려면 각 일간의 그거에 따라서 어떤 걸 쓰느냐는 다르지만 어쨌든 오행적으로는 화의 기운을 이용해서 금을 조금 더 재련시켜야 된다. 그게 무슨 뭐 공부든 아니면 참을성이든 목표든 그거는 일주마다 다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신금, 지지 신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